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소소공방 임현균입니다.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분입니다.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당진 대오지면 송절리라고 하는 살기 좋은 마을에서 우드버닝을 하고 있는 최장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드버닝 그러면 뭐 영어로는 우드가 나무고 버닝은 태우다는 뜻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글자 그대로 나무를 태워서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글씨를 쓰는 그런 미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나무에 태운다는 것이 참 되게 재미날 것 같고요. 아마 그 작가님 작품을 좀 보면 아 저런 거 나도 본 적 있어요 하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한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온도 조절기네요. 인두를 지금 불태우는 온도 조절한 거죠. 아우 빨갛게 하더군요.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 같은데. 예. 교육할 때도 그런 조심하라고. 네. 그렇죠. 나무 타는 냄새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 끝이 날카로운 것도 있고 무딘 것도 그렇습니다. 있나요? 선을 그릴 때하고 면을 칠할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해바라기? 네. 저런 거 표현하기 어려운 거가 발레리나 그림이고요. 네, 선착장에 있는 오래된 목선 같은 것 같아요. 아이고, 많이 정감이 가고. 그리운 풍경들이 많네요. 제가 원래 시골에서 자란 건지 그래도 잘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참새. 저 그림을 그렸더니 저게 참새가 싸우는 거냐, 사랑하는 거냐. 네. 저런 그림은 이게 밑에 물에 반사되는 이런 표현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저기 아까 말씀드린 잠깐 그 채색도 좀. 네, 채색 작품이라고요. 작품들을 보니까 그 나무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말씀이 어떤 건지 이제 확 와닿습니다. 작품 활동을 하신 지 얼마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 여름부터. 그 전에는 또 뭐 다른 걸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유화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유화를. 유화는 얼마 정도 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유화도 시작하던 해였습니다. 지금 유화한 지는 이제 4년째 그러셨군요. 들어가고 있어요. 미술에 관심이 쭉 있으셔가지고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했다가 우드버닝에 이제 확 빠지셨군요. 어떻게 해서 매력에 빠지셨어요? 원래 그림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는 못 해봤지만 젊어서 직장에 있을 때는 그 회사 사내보에 만화도 하고 만평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고향에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도 뭔가 내 삶을 갖고 싶어서 유화를 그리다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드버닝을 접하게 됐는데 아주 특별한 매력을 제가 느끼고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화 공부도 계속 하고 있고. 저는 아까 사실 연세 여쭤봤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놀라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몇 년생, 몇 학년 몇 번이라고? 해방동입니다. 45년생이니까 이제 우리 전통 나이로면 내년이 80입니다. 그러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은퇴 후 얼마 동안 뭐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은퇴 보통 뭐 60 공무원들 62세 그러니까 뭐 한 몇 년 되면은 뭐 65세나 많이 됐어야 68세 되신 줄 알았는데 그거 제가 10년이나 낮게 봤는데 78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 그 주말에 저도 유화 그 화가로 이제 주말 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하신 거 보니까 저도 이제 우드버닝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드버닝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예로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그 취미 활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해와 그림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화를 하다가 이거 우드버닝을 내가 깊이 좀
파봐야 되겠다. 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 나무를 태우는 뭐 냄새나 이제 이런 매력도 있지만 그 펜의 그 온도나 또는 스피드나 또는 각도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출할 수 있어서 제가 우드버닝에 빠지게 됐습니다. 붓질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그 매력이 있었던 예,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양화 쪽에 손을 댔었는데 그 질감이 비슷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나중에 해보니까 이제 서양화 쪽에 내가 배우고 있는 유화에 예, 바탕을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색깔이 하나라서 마치 그 붓으로 할 때 보면은 뭐 말발굽의 흉내 아니면 뭐 그 바위를 깨는 거 이런 느낌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서양화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어려운 점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태우면 끝나기 때문에 수정이 되질 않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상당히 차리고 많이 숙련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직장생활 하시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또 당진까지 또 가셔가지고 하시게 됐잖아요. 왜 당진을 또 가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당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희 따뜻한 고향이죠. 고향이시군요. 네, 네, 고향에서 하시게 됐고.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 공방에 이제 그 작가님의 어떤 그 특별한 공간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일을 해주고 계신가요? 사실은 고향에 와서 시작한 동기가 생활이라고 그래야 될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해지고 안정이 돼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비교해 보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아쉽게 생각을 해갖고 대화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유화를 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돼지 키우던 데를 이제 자재를 모아다가 공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당진 북부 사회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커피 나눔을 하려고 바리스타 교육도 주민들한테 시키고 물론 이제 유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농번기에는 또 이게 그분들이랑 같이 나가서 봉사도 하고 커피 나눔 같은 거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드버닝을 만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지원을 좀 받으셔가지고 돼지를 키우는 데가 이것도 꽤 컸던 모양입니까? 옛날에 생각하면 저는 한두 마리 키우는 데가 그 정도는 아니고 공방할 만큼은 돼요. 그래서 이제 자재를 여기 얻어다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몇 분 정도 들어가실 공방입니까? 한 10명 이상 들어갔죠. 그렇습니까? 예. 저기가 이제 당진이군요. 예. 당진시 대호지면이네요. 대호라는 것이 큰 지게란 뜻인가? 아니면 뭐? 큰 호수라는 호수란 뜻이에요. 네. 아유, 공방이 크고 좋습니다. 저 달아낸 구간입니다. 먼저 하던 공방에 이어서. 자작나무에 물론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 모양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무늬를 그릴 때도 이렇게 칠해 나와야 그라데이션이 제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펜을 더 두껍게 대고 숲이 나무 껍데기에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펜을 이 끝을 이용해서 펜 끝이 닿는 부분 말고도 털같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여기가 열을 많이 받은 상태는 탄단 말이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태우나 이렇게 나가요. 근데 지금 반대로 이렇게 나가면 이쪽이 뭉퉁하게 타요. 이렇게 하시고 많이 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끝부분을 이렇게 맵시게. 여기는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거를 뭉뚱그려서 다 어둡게만 표현을 했다고. 우드버닝은 시작하면은 한 2, 3개월이면은 거의 이제 자기 작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나무 타는 냄새가 굉장히 향기롭고 또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 같고 일부러도 향도 피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편안함을 주더라고요. 지역 주민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셨고 또 이제 주민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성해 주신 거죠.
나무 타는 냄새가 장작 타는 냄새하고도 비슷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저게 이제 나무에 따라서 다른데 특히 향나무 같은 거는 아주 향이 좋고. 향나무의 향이 좀 예, 좋죠, 원래. 예, 아이, 그렇군요. 시골 마을에 저렇게 정감 있는 공간이 공방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매력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작가뿐만 아니라 지금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강사로 이렇게 또 활동하게 되신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그 우드버닝을 아주 어렵게 배우고 그래서 거의 독학을 하다시피 했는데 네. 적당히 해도 교육받을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에 하나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그래서 특히 시골에서. 네. 그래서 이거를 보급하려면은 내가 가리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그 최고의 명문이라고 하는 그런 협회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강의를 하게 됐죠. 아, 그러시구나.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참고할 만한 참고서가 좀 필요한데 참고서가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강의를 또 하시게 됐군요. 아까 그 나오신 분 중에 2달 정도 하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분은 분들이 재능이 있는데 부분이셨나 보다. 예, 이제 네. 작품이라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우선은 기념품에 예를 들어서 흔히 하는 뭐 칼도마에 뭐 이게 문양을 사귄다든지 네, 네. 예, 그런 작품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예술이라는 것이 저도 이제 마추어긴 합니다만 똑같은 형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표현력에서 아주 굉장히 깊은 맛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순한 그냥 물상만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깊은 맛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말씀 중에 또 들어보니까 그 집필을 또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또 그 책을 쓰실 생각까지 하셨나요? 집필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요. 집필이시죠, 네. 제가 배울 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렵게 배워서 참고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뒤져보고 그러는데 배우는 사람이나 또는 배워서 지도하는 사람들한테 알맞겠다는 그런 책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동안 터득하고 나름대로 연구한 그런 기법이랄까 네, 저기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네요. 예. 네. 열심히 지금 책 쓰고 계시는 장면이네요. 네, 저거는 그랬습니다. 독수리 탑보이십니다. 사실 저희들은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맞아요. 네. 저 정도면 잘하는 거죠. 아이고, 저 하시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세요. 네. 저희 아버님은 스마트폰도 못 쓰십니다. 아직. 안 쓰세요. 네. 아날로그가 좋다고 지금도 폴더폰 쓰고 계시는데. 저희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뵈면은 하루하루 굉장히 막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강의도 나가시고 책도 쓰시고 또 작품 활동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삶의 원동력을 이렇게 갖고 계신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삶의 가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한 5, 6년 전에 그 많이 아파서 암 수술을 2번을 했는데 네. 거기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난 다음에 제가 이제 집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과연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었던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아온 삶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신앙인으로서 저는 좀 남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네, 네. 근데 내가 베풀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내 재능을 살려서 좀 보고를 해보자. 더군다나 특히 농촌에는 소위 문화생활하는 게 거의 보기 힘들어요. 네. 여유가 없고. 그래서 내가 작은 거지만 이런 걸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돼서 건강도 많이 회복했고 그래서 단순히 예술이라고 하는 이 우드버닝만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사실은 공유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어려움이 좀 있으셨군요. 예. 암이라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안 좋은 경우인데 5, 6년 전이시면 이제 거의 완쾌가 되신 상황이겠죠. 예, 1차 수술을 한 거는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네. 또 사실은
작년에 또 폐에 뭐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아이고. 방사선 치료도 또 받은 일도 있어요. 아유 그래요. 예. 계속 꾸준하게 건강을 좀 유지하시면서 예. 또 여러분들하고 지식을 또 함께 나누고 또 같은 작품 활동하고 그러면 거기서도 또 얻는 에너지가 예, 좀 그렇습니다. 강해지니까. 그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네. 생각. 오늘 방송 보시면 이렇게 저 취미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해서 아마 시작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도움의 말씀 주시면 어떤 말씀 주실까요? 우드버닝은 되게 이제 사람들이 권면을 하면은 나는 그림을 못 그린다. 맞아요, 예술의 맞아요. 소질이 없다. 되게 맞아요. 그러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물론 그림을 잘 그리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원고를 먹지를 이용해서 복사해가지고 태우기 네네. 때문에 네네네. 거기에 이제 합당한 그런 기법만 배우면 누구나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다른 시골에 계시는 네. 그 분들도 아마 관심이 있어서 하고 싶으실 텐데 어떤 공간이나 이런 데가 특별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드버닝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공간이라 그러면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방에 와서 할 수도 있고 네. 거리가 먼 분은 예를 들면 시청이나 이런데 네네. 기관을 통해서 교육 신청을 하면 음. 그 행정기관마다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네. 복지관이라든지 네네네. 예, 이런 데를 활용하면은 어디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간에 있는데 이렇게 최 선생님처럼 이렇게 열정과 자상함을 가진 그 강사님들이 안 계셔서 어떡하죠? 저 당진 말고 뭐 서산이나 대천이나 이런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각 지방에도 이렇게 그래요? 예, 조금씩 하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예, 그분들한테 이용. 올해 뭐 작가들은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작가로서 작가라고 하기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소망이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방 또 전시장 같은 게 갖고 싶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시군요. 좋은 전시장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관심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삶을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이걸 정말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긴 한데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저는 자기 생활에 충실한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봉사라고 할까 하는 이런 일을 시작한 거는 제가 어려서 자랐을 때보다 농촌이 옛날 같지 않고 특히 뭐 농촌뿐이 아니지만 그 면사무소나 시청이나 정부에서 베풀어주는 혜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네, 저같이 네. 나이 먹은 사람들. 네, 그렇다면 저는 그런 데 대한 가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가품이라는 거는 가치 있게 살고 또 건강하게 활발하게 사는 게 그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인지 원하신다면은 우드버닝뿐이 아니고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네. 택해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네. 어느덧 그 소설공방 문 닫을 시간 되었습니다. 테레사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테레사 효과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사진만 보아도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을 유지해 준다는 그 이펙트인데요, 효과인데요. 좋은 능력 있으시면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것도 또한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잊지 말고 또 놀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